안녕하세요. 비즈니스 교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협상의 기본 원칙 3가지와 협상 테이블에서의 실전 스킬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협상 아마추어들이 저지르기 쉬운 하지만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3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협상 교육을 담당한 교수들의 저서 협상 천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고 실감했던 3가지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리한 입장이 아니면서 먼저 제안한다. 협상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상대보다 유리한 입장이 아니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제안하면 되레 상대에게 유리한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하버드 협상 강의에서 소개된 비틀즈 첫 영화 계약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964년 비틀즈의 첫 영화의 제작을 앞두고 제작사 UA는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과 협상을 벌입니다. 제작사 측은 앱스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런티로 $25,000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은 직접 제안해 보시죠. 앱스타인은 주저없이 답합니다. 7.5%는 받아야겠지요. 제작사는 큰 이견 없이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작사 측은 출국 전 내부 회의에서 수익 배분을 25%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비틀즈 측은 먼저 제안함으로써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스스로 놓친 셈입니다. 하버드 협상 강의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준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운드 트랙 음반까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앱스타인이 정보 없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비틀즈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먼저 제안할 것인가, 제안을 받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제안을 먼저 듣고 나서 협상을 시작하길 선호합니다. 실제로 구매 담당자들도 대부분 판매자의 견적서를 받은 후 협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바람직한 관행은 아닙니다. 첫 제안은 협상의 기준점이 되며 협상 전체의 방향과 범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먼저 제안함으로써 앵커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비틀즈 사례에서 보듯 정보가 부족하거나 열세인 상황에서 먼저 제안하면 손해를 볼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협상 전에 내가 가진 정보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도식처럼 정보가 충분하다면 먼저 제안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제안을 받은 후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첫 제안이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 협상 초보자들은 흔히 거절당할까봐 또는 실수할까봐 첫 제안을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첫 제안은 협상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시작하면 양보할 여지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진행하는 모의 협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위자료 협상 상황을 설정하고 1:1 협상을 시킨 뒤 조별로 결과를 리뷰해보면 대체로 먼저 제안한 쪽의 금액에 가까운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첫 제안이 앵커 역할을 하면서 협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죠. 특히 첫 제안의 숫자가 얼마였느냐에 따라 합의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실에서는 하나의 협상 결과만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지만 모의 협상에서는 이 패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토의 시간에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처음에 150만 원 정도는 제시했어야 했네요. 이처럼 첫 제안은 확실히 거절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수준으로 던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너무 과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상대의 이해 범위 안에 있을 만큼 현실적인 수준에서 첫 제안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협상에서는
과도한 공격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협상자의 목적은 단순히 관계를 해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강화하면서 최선의 거래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파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조파는 협상에서 인트러스트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파란 존 어브 파서벌 어그리먼트, 즉 합의 가능한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거래에서 구매자의 예산 한도가 2천만 원이고 판매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1,7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면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조파입니다. 훌륭한 협상가는 이 조파를 사전에 계산하거나 협상 중에도 끊임없이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위자료 협상 모의 실습에서도 조파는 미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조파를 의식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하고 그 결과 지나치게 벗어난 제한이나 불필요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조파를 모르고 협상하면 합의 가능 구간을 놓치거나 협상의 흐름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상 초보자들이 자주 빠지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유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섣불리 첫 제안을 한다. 첫 제안이 지나치게 수세적이다. 조파를 알지 못한다. 다음 시간에는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해야 하는 준비, 다시 말해 협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교양이었습니다.